네, 안녕하세요. 장군입니다. 3월 21일 오후 6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비트코인을 먼저 살펴볼 거고, 제가 이제 어제 선물방에서 언급을 하고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던 41.1과 41.4라는 이 지지 구간이 있으며 이 지지 구간을 지켜줘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려왔지만 몸통을 위로 마감을 하면서 지켜줬어요. 하지만 오늘 지금 현재 날봉을 보면은 하락을 하면서 아래 꼬리를 형성하고 지금 반등을 하면서 몸통을 다시 한번 이 구형 내부로 형성을 시켜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시간 봉으로 가서 지금 상황이 올랐다가 여기 영역까지 갔다가 눌리고 지지받고 올렸지만 이때 42.5K의 저항 구간을 닿지 못하고 가격을 쭉 하락을 시켰죠. 하락을 시켰을 때 그냥 계속 하락했어요. 계속 하락했고 제가 또 단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40.9K다 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이때 내릴 때 40 근처에서 반등 41.4 저항 맞고 못 올라가고 위에 꼬리만 달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을 9시부터 보여줬죠 오늘. 그리고 여기서 하락을 하고 40.9K까지 이탈을 시켰어요. 하지만 자, 제가 뭐라고 했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롱을 갔는데 이탈이 나왔고 그럼 손절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무서워서 손절을 한다. 하지만 그 다음 봉에서 다시 들어가면은 진입을 다시 한번 해도 됐다. 진입을 다시 한번 해도 좋다라고 했죠. 항상 매매를 할 때. 그랬을 때 만약 40.9부터 다시 올라가는 걸 보고 진입을 한다면 그래도 한 10배만 쳐더라도 5에서 10% 정도는 수익이 났겠네요. 아무튼 다시 한번 40.9 위로 올라가 주면서 이 41.1과 41.4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하고 있고 아직 못 들어가고 있네요. 이제 1시간 봉이 방금 10분 전에 갱신이 됐는데 위로 갔다가 다시 한번 눌리고 있죠. 다시 한번 내려올 확률이 좀 더 커 보이거든요. 지금은 여기서 바로 치고 가는 것보다는 눌리는 게 더 이쁘다. 차트가 만들어준 거래량과 캔들의 구조 형태를 봤을 때 조금 더 눌리는 게 더 이쁜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 저점을 2번 갱신하고 RSI 저점을 2번 갱신하고 이제 가격의 저점은 낮아졌지만 RSI 저점은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시간봉에서 한번 만들어줬고요. 내가 지금 올라줬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이걸 발견했다면 여기서 롱매수를 당연히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익절도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왜냐? 제가 RSI 종합 강의나 이제 제가 직접 강의를 하는 내용에서 언급을 했던 내용이 대부분 다이버전스가 형성되고 익절 구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냥 익절의 기준을 RSI 50 구간으로 두고 치면은 익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꼬리가 달고 내려왔지만 꼬리가 없이 몸통까지 올라갔을 경우는 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익절을 하는 포인트 구간이 맞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쉬운 구간이었다. 지금도 쉬운 구간이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이제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볼게요. 나스닥 차트 뭐 똑같아요. 여기서도 1번 찍고 2번 찍고 상승 올려주고 여기서 14,300 구간에 넥라인 저항 구간이 존재하고 얘가 여기 상단을 뚫어주고 눌리고 있습니다. 이때 한번 여기 4시간 봉을 살짝 보면은 아래로 살짝 이탈하고 아래 꼬리를 형성하면서 몸통을 위로 이 구간 위로 형성을 해줬어요. 그럼 충분히 얘가 좀 이따 밤에도 장 시작하면은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으며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이 위에서 매물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이 상단의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눌리겠죠. 아래로 빠지지만 아래로 빠져도 다시 한번 여기를 도전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 내렸지만 반등을 주고 다시 내리는데 이 앞전의 저점을 깨거나 이렇게 깨고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오면 일단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캔들이 4시분 캔들이 4개 정도밖에 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를 봐야 된다 라는 점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똑같아요. 하단에서 움직이다가 결국 위로 뚫었는데 눌리더라도 여기를 안 들어가고 이런 느낌으로 눌렸다가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다. 테더 도미넌스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언급을 했던 게 뭘까요? 추세 닿았고, 추세 닿으면 반등 나온다. 이 반등 나올 때 비트코인 떨어진다. 그래서 쇼타점으로 볼 수 있고, 제가 언급했던 건 이거죠. 이게 올라가고 이 추세, 1번 추세를 넘길 때 저는 물을 타겠다. 롱을 오히려 추가를 하겠다. 왜? 넘기더라도 내려가는 기대값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고 지금 다시 1번 추세선을 기점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못 올라가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올라가면서 앞전의 고점 라인을 깨면서 이 라인 대략 4.45를 깨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때는 이제는 여기 구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닿았을 때 조금 편안하게 롱물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여기를 깨고 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여기서는 숏을 조금 더 보는 게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얘가 여기서 살짝 반등을 주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꺾이는 그림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꺾이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스닥과 테더 도미넌스는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지금 이제 나스닥 4시간 봉을 보면은 상단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하단에 들어왔고 하단에서 다시 상단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하지만 50 저항을 받고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하단의 움직임을 계속 보여준다면 이 테더 도미넌스 힘의 약세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조금 더 기대 가능하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 차트도 제가 어제 짚어드렸습니다. 어딜 짚어드렸을까요? 여기죠. 2845.9 라인이 중요하다. 첫 번째 지지 구간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이 하단부 2770에서 2800 여기를 두 번째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 단기적인 쓰리공댕이를 그리고 뚫었다, 눌릴지언정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지, 여기 보면 이 날봉 차트인데 노란색 선이거든요. 꼬리를 달고 다 지지를 보여줬죠. 그쵸? 그래서 차트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차트가 굉장히 괜찮고, 얘 같은 경우는 좀 괜찮거든요. 차트가 충분히 이더리움 차트를 딱 봤을 때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더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상승에 주도를 함으로써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앞으로,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상승의 여력을 보여줄 모멘텀이 생길 것이라는 이제 저의 관점이 있고요. 아무튼 이 라인들이 중요하고, 얘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시 3260 구간에 저항이 존재한다. 토탈 2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차트고요. 저항 구간 1.073에서 1.117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뚫었지만 저항받고 눌리고 있죠. 하지만 괜찮아. 이 정도 눌리면 괜찮고, 얘가 이렇게 다시 안 들어오면 돼요. 다시 들어오면 좀 위험하고, 그냥 이대로 이 위에서 머물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지언정 다시 한번 이렇게 결국은 갑니다. 얘가 이렇게 옆으로 캔들을 빼면서 눌리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이 구간에서 매수의 기회로 받을 수 있고, 어차피 다시 한번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양호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얘가 이번 주에 이렇게 강하게 뚫어 올리면
눌릴지언정 여기서 캔들과 거래량의 형태를 또 보고 비트코인 상황과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나서 여기를 매수의 구간으로도 잡을 수 있거든요. 눌리더라도 결국 이렇게 다시 한번 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탈2 차트도 꼭 참고를 해보셔라. 비트코인 바이비트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고요. 이거는 그냥 과거에 계속 제가 몇 주 전부터 표시해뒀던 구역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뭐 단기적인 수렴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를 단기적인 수렴이라고 볼 수 있고 상방으로 뚫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뚫었을 때 거래량이 일단 양호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여주다가 눌렸죠. 지금은 1번 경계와 2번 경계 구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오히려 앞전의 움직임보다 나아졌어요. 움직임이 괜찮고, 이게 눌릴지언정 이렇게 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만 얘가 눌리는데 이 1번 구간으로 다시 들어오는 눌림을 보여주는 건 조금은 위험할 것 같다. 이제는 더 이상 이 1번 구간 안으로 들어오면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위에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깔끔하고 빠른 이 상승분의 이런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롱을 현재도 보유 중이고 물량을 계속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채워나가고 있고, 이 내시봉으로도 봤을 때 현재 상단에서 놀다가 첫 번째로 눌렸죠. 59간에서. 그래서 여기를 빠르게 다시 넘어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상단 움직임을 살려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단기적인 추세를 그냥 딱 간단하게만 그려볼 수 있죠. 그냥 딱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형성이 되는데, 보통 이런 느낌으로 형성이 됐을 때 보통은 이렇게 바로 뚫리는 것보다는 일시적인 반등 혹은 상승을 주고 나서 이렇게 눌렸다가 여기서 반등을 한번 주고, 이때 이 반등은 고점을 못 넘기는 반등일 수도 있습니다. 이 추세를 못 넘고 이렇게 꼬라지는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비트코인 차트에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의 차트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궁뎅이를 2번 그렸는데, 여기서 이제 궁뎅이를 하나 더 그릴지 말지를 여기서 고민을 하는 시기고, 얘가 이 추세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눌리다가 반등이 오는데, 이 반등이 이제 앞전 하락폭 대비를 장악하지 못하는 반등일 경우가 많아요. 요 정도 애매하게 왔다가 이렇게 꼬라지는. 그래서 요것도 좀 4시간 본 관점에서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직까지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고, 네, 충분히 지금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신규 진입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제 무섭다 그러면 지금 신규 진입을 하고 40.9를 손절 라인을 잡던가 41.1을 손절 라인으로 짧게 잡던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다시 40.9를 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때 숏을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요 40.3K의 지지 구간 근처에서 익절을 하던가, 요런 단기적인 매매를 여러 가지를 펼칠 수 있습니다. 롱이냐 숏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계속 매매를 해보셔야 되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네, 식사들 맛있게 챙기시고, 네, 궁금한 건 댓글이나 혹은 선물방, 공부방에서 언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